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고용상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 중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단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별을 목격하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인권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4가지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할 권리입니다. 모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등할 권리입니다. 법 앞에서도 누구나 평등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교육 등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과 학대, 편견으로 인해 존엄성의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3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모구성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와 건강권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상 차별 금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일과 직업과 직장,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을 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거나 직장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높은 데 비해
고용률은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편의시설이 토구 그리고 서비스 등에 있어 조치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을 모집할 때 누구든지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장애인도 쉽게 접근을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용 후에도 근무 환경이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업 지침서나 보조기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시험과 평가 시에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중증 장애인이 근로자로 부수적인 지원 같은 근로지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게도 신고하여 정당한 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지원에 관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자료를 들고 다녀야 하는 업무라 출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근로지원인 덕분에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사내 강사이며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과거 장애인 의무교육률 3.8%를 초과 달성한 모범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저희 기업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내 강사에서 전담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회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넘어 파트너사들 식구들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고용상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 중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단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별을 목격하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인권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4가지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할 권리입니다. 모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등할 권리입니다. 법 앞에서도 누구나 평등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교육 등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과 학대, 편견으로 인해 존엄성의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3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모구성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와 건강권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상 차별 금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일과 직업과 직장,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을 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거나 직장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높은 데 비해
고용률은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편의시설이 토구 그리고 서비스 등에 있어 조치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을 모집할 때 누구든지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장애인도 쉽게 접근을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용 후에도 근무 환경이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업 지침서나 보조기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시험과 평가 시에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중증 장애인이 근로자로 부수적인 지원 같은 근로지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게도 신고하여 정당한 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지원에 관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자료를 들고 다녀야 하는 업무라 출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근로지원인 덕분에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사내 강사이며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과거 장애인 의무교육률 3.8%를 초과 달성한 모범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저희 기업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내 강사에서 전담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회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넘어 파트너사들 식구들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고용상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 중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단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별을 목격하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인권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4가지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할 권리입니다. 모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등할 권리입니다. 법 앞에서도 누구나 평등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교육 등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과 학대, 편견으로 인해 존엄성의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3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모구성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와 건강권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상 차별 금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일과 직업과 직장,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을 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거나 직장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높은 데 비해
고용률은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편의시설이 토구 그리고 서비스 등에 있어 조치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을 모집할 때 누구든지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장애인도 쉽게 접근을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용 후에도 근무 환경이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업 지침서나 보조기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시험과 평가 시에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중증 장애인이 근로자로 부수적인 지원 같은 근로지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게도 신고하여 정당한 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지원에 관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자료를 들고 다녀야 하는 업무라 출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근로지원인 덕분에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사내 강사이며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과거 장애인 의무교육률 3.8%를 초과 달성한 모범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저희 기업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내 강사에서 전담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회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넘어 파트너사들 식구들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고용상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 중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단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별을 목격하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인권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4가지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할 권리입니다. 모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등할 권리입니다. 법 앞에서도 누구나 평등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교육 등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과 학대, 편견으로 인해 존엄성의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3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모구성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와 건강권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상 차별 금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일과 직업과 직장,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을 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거나 직장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높은 데 비해
고용률은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편의시설이 토구 그리고 서비스 등에 있어 조치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을 모집할 때 누구든지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장애인도 쉽게 접근을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용 후에도 근무 환경이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업 지침서나 보조기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시험과 평가 시에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중증 장애인이 근로자로 부수적인 지원 같은 근로지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게도 신고하여 정당한 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지원에 관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자료를 들고 다녀야 하는 업무라 출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근로지원인 덕분에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사내 강사이며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과거 장애인 의무교육률 3.8%를 초과 달성한 모범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저희 기업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내 강사에서 전담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회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넘어 파트너사들 식구들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고용상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 중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단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별을 목격하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인권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4가지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할 권리입니다. 모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등할 권리입니다. 법 앞에서도 누구나 평등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교육 등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과 학대, 편견으로 인해 존엄성의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3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모구성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와 건강권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상 차별 금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일과 직업과 직장,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을 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거나 직장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높은 데 비해
고용률은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편의시설이 토구 그리고 서비스 등에 있어 조치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을 모집할 때 누구든지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장애인도 쉽게 접근을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용 후에도 근무 환경이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업 지침서나 보조기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시험과 평가 시에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중증 장애인이 근로자로 부수적인 지원 같은 근로지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게도 신고하여 정당한 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지원에 관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자료를 들고 다녀야 하는 업무라 출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근로지원인 덕분에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사내 강사이며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과거 장애인 의무교육률 3.8%를 초과 달성한 모범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저희 기업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내 강사에서 전담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회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넘어 파트너사들 식구들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고용상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 중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단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별을 목격하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인권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4가지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할 권리입니다. 모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등할 권리입니다. 법 앞에서도 누구나 평등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교육 등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과 학대, 편견으로 인해 존엄성의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3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모부선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와 건강권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상 차별 금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일과 직업과 직장,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을 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거나 직장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높은 데 비해
고용률은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편의시설이 토구 그리고 서비스 등에 있어 조치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을 모집할 때 누구든지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장애인도 쉽게 접근을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용 후에도 근무 환경이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업 지침서나 보조기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시험과 평가 시에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중증 장애인이 근로자로 부수적인 지원 같은 근로지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게도 신고하여 정당한 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지원에 관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자료를 들고 다녀야 하는 업무라 출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근로지원인 덕분에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사내 강사이며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과거 장애인 의무교육률 3.8%를 초과 달성한 모범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저희 기업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내 강사에서 전담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회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넘어 파트너사들 식구들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